19번 Driven Damped Harmonic Motion Oscillation.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mx 더블 닷 bx 닷 kx 이퀄 빵이라는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의 솔루션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이제는 driving force가 있을 때 우리가 그네를 어려서 그네를 타지. 그네를 타면 잘 하지 않으면은 픽 하고 죽어버리지. 잘 타는 사람은 이 앰플리튜드를 아주 크게 만드는데 그 기억에 의하면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내버려 두면은 댐핑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그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게 되는데 얘하고 비슷한 주기로 발구름을 잘 하면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는 레조넌스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 최종적으로는 레조넌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레조넌스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방정식은 수학의 미분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에 해당하고 오늘은 0이 아닌 경우의 방정식의 해는 요걸 만족하는 어떤 걸 운 좋게 알아맞히면 그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하고 이 equal 빵인 방정식의 솔루션은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솔루션의 arbitrary constant의 곱으로 만들어진 linear combination으로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러한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하고 운 좋게 구한 particular solution하고 합친 게 모조리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걸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general 일반적인 솔루션, general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 general solution을 구하기로 한다. 단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주 쉬운 것만, 아주 쉬운 거 어떤 거, 시너소이더 인풋이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거의 그런 것만 인위적으로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아티피셜하게 만든 거는 제일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 사인 웨이브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I don't know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물리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그냥 결국 옛날에 천재들이 풀어놓은 거 그냥 베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줄 뿐이지 또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생각만 하다가 죽어버릴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천재적인 문제를 푸는 사람은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매우 짧아요. 물론 이제 나는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장기도 바꾸고 그래서 엄청 오래 살 수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클래스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사람과 동시대인으로서 이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헛소리를 했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퀄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했었는데 얘네들은 모조리 앰플리튜드가 찌그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ponential decay를 하는데 exponential decay의 overall 팩터는 항상
2분의 감마 t 익스포넨셜 팩터를 갖고 있어서 제 아무리 익스포넨셜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의 폴리노미얼 아무리 대단한 걸 곱해봤자 얘는 대세를 바꿀 수가 없어. 모든 오실레이션은 사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댐핑이 강력한 그 결과물이다. 자, 이런 댐핑이 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코에피션트가 우리가 감마를 b 오버 m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메가 제로를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의 상관관계 2분의 감마와 오메가 제로의 상관관계에 따라 때로는 찌글거리는 솔루션이 나오고 그것을 underdamped 그냥 폭삭 가라앉는 overdamped 그리고 그 경계선에 이 둘의 경계선에 깍두기로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2분의 감마와 오메가 제로가 같아질 때에는 critically damped 케이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솔루션과 약간 다른 점은 드라이빙 포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찌그러지고 싶어도 찌그러질 친구는 다 사망해 버리고 이 드라이빙 포스는 그냥 억지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 찌글거리는 게 사망해 버리고 나서도 계속 아슬레이트 하게 되는 이란 우리가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켜놓거나 뭐 시계를 차고 있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댐핑 때문에 사망해야 되는데 소스에다 우리가 이 드라이빙 포스를 계속 걸어서 배터리를 달든지 뭐 전원을 달든지 해서 계속 얘가 죽지 못하게 진동을 시켜서 억지로 모든 우리의 그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을 댐핑을 피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전원이 켜있는 한 드라이빙 포스가 주어지는 한 얘가 억지로 진동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스위치를 키면 켰을 때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켰을 때의 특이한 현상은 바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것이 T콜 빵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유도 전류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그 전기를 절약한다고 스위치를 자꾸만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기가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낭비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껐다 켰다 하면 자꾸만 이 트랜지언트 이펙트, 익스포넨셜 감마 t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사망하지만 이 시작할 때 갑자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보면 이 높이가 훨씬 더 높잖아. 노멀하게 드라이빙 포스로 주어졌을 때 진동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다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된 이유가 바로 이런 트랜지언트 이펙트 때문이다. 잠깐 트랜지언트 이펙트가 존재하지만 얘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라져버리고 이 솔루션은 안정적인 상태 이상한 상태의 트랜지언트 이펙트는 사라져버리고 안정된 상태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솔루션은 계속 똑같이 되게 된다. 그럼 요 입장에서 보면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은 transient effect를 동반하기 때문에 T콜 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T콜 빵에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얘는 사망하게 되고 particular solution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임의의 particular solution은 T콜 무한대로 가면 전부 다 한 개의 솔루션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반적으로 배우지만 오늘의 핵심은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게 되면 한 번 구한 파티큘러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은 사실 유니크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수백만 개를 뭐 더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솔루션을 만족하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항상 유니클리 지로로 콜랩스 하기 때문에 사망해 버리기 때문에 임의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더라도 뉴메리컬리는
항상 완전히 똑같은 답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페이지가 상당히 길었네. 10분이나 썼는데 사실은 이 모든 핵심이 오늘 이 첫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계적인 저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터를 달아서 얘를 억지로 내버려두면 진동이 정지할 텐데 억지로 돌린다. 그 억지로 돌리는데 시누소이덜이다. 시누소이덜에는 사인 부류의 함수.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 같은 함수이지 얘네들의 2분의 파이만큼 페이즈 시프트 된 거 이외에는 이것을 평행 이동하면 두 개의 함수는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 때에 따라 코사인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인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구해서 이걸로 시프트 하냐 매번 다르게 푸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 개수가 모두 다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이 linearly independent한 두 개의 솔루션에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리니어 컴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된다라고 했고 이퀄 빵인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얘가 2의 i 오메가 t 하고 같은 것이니까 2의 i 오메가 t를 여기 때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드라이빙 포스이다. 드라이빙 포스이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것은 frequency of the particular solut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driving frequency. 여기에다가 어떤 f of t를 집어넣는데 아니면 말고 나는 그냥 f of 오메가 t를 넣겠어. 그러면 왜 f of 오메가 t를 넣냐?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를 넣겠어라고 해보죠. 오메가 제로를 여기다가 넣어서 왼쪽은 sin 오메가 제로 t C1, C2, sin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인데 이거를 지지고 볶고 아무리 뭘 뭐 하더라도 오른쪽에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 오메가를 맞출 수가 없어. 이쪽은 이렇게 찌글거리는데 이건 이렇게 찌글거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좌변 우변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메가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감마 스퀘어가 이게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게 언더 댐프트 케이스의 솔루션이 있어요. 이걸 넣어봤자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 오른쪽이 사인 오메가 t여서 왼쪽도 사인 오메가 t가 나와야지 돼. 단 문제가 있어.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데 사인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 그러니까 오른쪽은 퓨어 사인이나 퓨어 코사인이나 퓨어 2의 I 오메가 t일지 모르지만 왼쪽은 일반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퓨어 사인, 퓨어 코사인, 퓨어 2, 2 I 오메가 t가 될 수가 없어 절대.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페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페이즈 쉬프트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왼쪽에 페이즈 쉬프트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 x는 arbitrary amplitude에 코사인이 여기에 저거였으면 코사인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코사인을 넣으면 페이즈 쉬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페이즈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어서 이 손으로 집어넣은 페이즈가 happen to be 세 개의 항을 다 더하면 김현준이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지? 자, 여기 이걸 세 개를 다 더해서 페이즈가 생기면 생긴 그 페이즈가 이놈을 죽여버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아닌 거 할 수 없는 거를 가르쳐 주진 않아. 할 수 없으면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 그걸 이런 것들을 풀면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탄다 이렇게 가르치겠지. 자, 내가 가르쳐 주는 걸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답도 다 아는 거야. 자, 그러면 false statement regarding the plot. 자, 이것은
보니까 전부 다 사망해버리네. t가 커질 때. t가 커질 때 죽어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 transient effect를 얘기하는 것 같아. equal 빵. 자, 방정식은 이렇게 썼지만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아니라 얘네들은 equal 빵인 이거에서 우변을 빵으로 만든 방정식의 솔루션이다. 맞지? 자, 이런 것들을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거 말 장난이고 이거 단어 공부하는 거고 plot shows the sole contribution to the transient effect that disappears as t goes to infinity. 자, t가 0 무한대로 갈 때 e to d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t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고 얘네들을 transient effect라고 했지. 감마라고 하는 것이 b 오버 m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damped harmonic oscillator의 솔루션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equal 빵. 이것들은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 솔루션들의 linear combination. 단 개수는 집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파라미터 2분의 감마와 오메가 제로의 대소 판별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discriminant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인 경우가 나오는데 0보다 작아야지 oscillating, 0보다 작으면 스퀘어 루트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그럼 imaginary part, 오메가의 imaginary part가 나오게 되어서 그래서 exponential decay를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underdamped motion을 보이게 되고 만약 discriminant가 positive이게 되면 둘 다 exponential인데 문제는 이 overall factor 2분의 감마가 항상 스퀘어 루트의 요 안에 있는 것은 2분의 감마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니까 항상 이거보다 찔끔 작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절대로 exponential growth는 일어날 수가 없다. 둘 다 exponential decay인데 얼마나 더 rapidly decay, 이게 더 rapidly decay고 이게 덜 rapidly decay 하겠지. 그거의 차이일 뿐이다. 자, 그런데 happen to be 요거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똑같아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 답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x of t를 이걸로 2to 마이너스 2분의 감마 t로 풀 아웃 하면서 y를 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y는 되게 뻔한 방정식, 고등학생들 푸는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했고 그거의 솔루션이 이것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은 저렇게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5번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driving force를 살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답을 우연히 알았을 경우 그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고 homogeneous equation 솔루션은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 대입하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지겹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젊은 사람이 나왔어. 여기에 우리 물리 체계는 맨날 막 1600, 1700 막 이러다가 갑자기 1800년대 사람이 나왔네.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라고 하는 건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우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푸는 이유는 안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황당하게 트라이얼 솔루션을 막 때려 넣고 해가지고 사기치듯이 답을 얻어냈는데 그렇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아주 차분하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형태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도돌이표 같이 제자리에 똑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x of t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고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th order derivative, t 콜 빵에서의 nth order derivative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모든 학생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집어넣냐? 우리는 이것이 simple harmonic oscillator는 uniform circular motion의 프로젝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학은 무식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유식해서 이게 퍽퍽 뛰는 그런 답이 있을 수가 없고 singularity 있을 수 없고 너무나 이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미분이 다 가능해야 되고 함수의 값도 잘 정의되어야지 돼.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t의 파워 시리즈 제로스 오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답이 나올 거야. 이걸 여기다가 때려 넣어. 때려 넣으면 썸메이션이 3개가 나오게 되겠지. 이 미분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자, 그런데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 시그마 썸메이션이 서로 다른데 이빨이 안 맞으면 이 파워를 맞춰가지고 이걸 쉬프트 해가지고 오가나이즈 해라. 아, 여기 이거 빠져 n 팩토리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페이지 7 나 좀 고쳐놔야지. 페이지 7에 t의 n 나오는 게 n 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t의 n을 다 썸했더니 0이 된다. 그냥 모든 t에 대해서 다 빵이 돼야 되겠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identity 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equal 0 for all x에 대해서 모든 리얼 넘버에 대해서 이게 다 빵이 되려면 모든 코에피션트가 다 빵이 되어야 되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nth 오더가 되더라도 다 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빵이 돼야 된다. 그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하는데 이걸 linear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한 경우에 linear difference equation을 푸는 법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건 계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 때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지. 언제나 이게 모든 개수의 합이 다 빵이 되면 이거 두 개에서 하나 쉬프트 해가지고 빼가지고 하면 그냥 그 an과 an 플러스 1 빼기 an 이걸 뭐 bn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bn이 등비 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 등비 수열의 막 합의 공식으로 해서 막 해서 고등학교 때 신나게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나도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거는 또 우리 문제는 안 나와. 그런데 그런 문제를 사실은 더 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 2D 람다 t 이런 솔루션을 때려 넣어가지고 풀었냐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물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 왜냐면 아무도 답을 안 가르쳐줘.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해서든 사기를 쳐서라도 될까 안 될까 믿음을 갖고 하다 보면 우연히 맞아.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역사적인 답이 돼. 왜냐면 그런 문제 하나 푸는데 100여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사기를 쳐도 맞아야지 그게 통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사기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또 황당하게 지난번에는 익스포넨셜을 때려 넣었다라고 막 그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요번엔 내 마음대로 AN이 그냥 파워 시리즈다. 이게 그냥 지오메트릭 시퀀스다. 등비 수열이다. 이걸 그냥 람다 n을 집어넣으니까 뭐야? 이거 지난 시간에 E2D 람다 t를 대입했을 때 나온 조건하고 똑같은 게 나와버리네. 여기 이제 이걸 대입하면 람다 n이 튀어나오고 람다 제곱 플러스 감마 람다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퀄 빵인데 람다가 빵이면 이 문제를 풀 이유가 없지. 신나게 풀었는데 x는 0이다. 0 넣으면 되는 건 누구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풀었다고 하는데 트리비얼 솔루션은 취급하지 않아. non-trivial solution 0이 아니면서 저런 걸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람다가 만족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람다 t, exponential 람다 t를 만족하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이 나와. 이걸 뭐 왜 나오는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지. 다 암기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솔루션, 트라이얼 솔루션을 그냥 오리지널 파워 시리즈에다가 대입을 해봐. 대입하니까 뭐야? 이게 요것을 람다의 n이니까 람다 n 이거 그냥 익스포넨셜 람다 t네. 결국 이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그 지오메트릭 시퀀스가 솔루션이라고 그냥 그 어림짐작을 해가지고 때려 넣어서 푼 답이나 결국 이게 완전히 이퀴빌런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잘 통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젊은 수학자지. 돌아가셨지 이분도. 근데 1900년까지 산 사람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실제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하자. 자꾸만 주변으로 도는데 얘가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익스포넨셜이건 모두 다 몽창 다 같은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 어떻게? 얘는 무조건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 익스포넨셜은 익스포넨셜, 그리고 오메가는 무조건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 이게 절대로 다르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찌글거리는 게 다른데 어떻게 좌변, 우변이 앰플리튜드는 좀 달라도 돼. 그거는 나중에 그 앰플리튜드가 조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기가 절대로 양쪽의 주기가 다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주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 미분의 개수에 따라서 페이즈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페이즈를 미리 예견해서 이놈이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고 바뀐 페이즈가 똑같이 플러스 델타라 해가지고 얘가 캔슬되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야. 매우 사기성이 농후한 그 기대를 하는 거지. 그 기대를 해서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답이 있어야 돼. 왜? 물리적인 시스템에 실제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내버려 두면은 저거하고 뭐 거기에 모타를 달아서 돌면 그렇게 돌잖아. 존재하잖아. 이게 수학에서 뭘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잖아. 답이 있는 거야. 수학자가 풀어서 있는 게 아니라 답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가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면 먼저 얘네들을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i를 해가지고 exponential i theta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보자. i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것을 이용하면 짝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립되는 사인이 플립되는 현상이 나고 2n 플러스 1을 하면 i 하나 찌끄러기 남고 나머지 팩터가 같다. 그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다가 익스포넨셜 e to the x의 포뮬러는 x의 n승 n제곱 이렇게 해서 n 이퀄 빵에서 무한대인데 자, 이 애널리틱 스트럭처는 똑같아. 이것을 이제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뭐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x가 리얼 넘버가 되더라도 얘가 이제 디퍼런셜블도 오로드의 디퍼런셜블을 한 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entir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냥 아니면 말고 i 세타를 때려 넣어. 그러면 이 공식을 써. 그러면 even 넘버, odd 넘버가 나오는데 even 개수면은 요거 이제 even n equal 2k라는 even 개수하고 n equal 2k 플러스는 odd 개수로 반 쪼가리를 나눠가지고 02468과 13579를 따로따로 더해. 따로따로 더하는데 i가 짝수계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k가 나올 거고 여기는 i가 2k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k에다가 하나 찌끄러기 i가 남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코사인이고 요건 사인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코스 싱싱 이런 공식들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컴플렉스는 유닛 서클 안에 유닛 모듈러스 그러니까 레디어스가 1인 원상에 있는 컴플렉스 넘버는 언제나 e to the i 세타로 표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 그래서 제곱 더하면 레디어스가 1일 수밖에 없겠지. 이것의 x축 대칭으로 반대쪽에 있는 놈을 e to the minus i 세타. 왜냐면 여기로 세타만큼 돌리면 여기로 가려면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려야 되니까. 얘를 complex conjugate of e to the i 세타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의 이건 even 펑션이 코사인 그대로고 사인 세타는 odd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지. e to the minus i 세타는 이렇게 돼서 이 e to the i 세타와 e to the minus i 세타를 곱하면 항상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다음 문제를 푸는데 매우 편리하게 풀 수 있다. 먼저
얘가 코사인, 사인, e to the i 오메가 t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는데 먼저 코사인을 생각을 해보자. 자, amplitude는 뭔가 undetermined 된 거, time independent하고 오메가에 dependent한 amplitude가 존재할 것이다. 답은 무조건 코사인이 되어야 하고 하지만 페이즈가 있어야만 한다. 페이즈가 없으면 좌우변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자, 그래서 때려 넣는데 이 세 가지를 막 정리하지 말고 미리 예상을 해. 코사인을 안 미분하면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모으고 사인은 사인끼리 모으기 위해서 얘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 얘하고 얘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페이즈가 안 튀어나오는 그대로 알짜배기 x 그대로 나오는 것을 먼저 써주고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걸 써주고 한 번 미분한 걸 따로 하고 요거와 요거를 정리하자. 그게 이제 좀 현명한 방법이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오메가 스퀘어가 두 번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그대로 있고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으로 바뀌어.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다 대입해서 정리한 건데 오른쪽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야 되는데 왼쪽은 더러워. 이 더러운 놈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다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려면 얘는 코스 싱싱일 수밖에 없어.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무엇이 이 델타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얘가 코사인 델타, 얘가 여기 사인 델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거야. 이게 사기인데 사기가 아닌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작을 했는데 그게 다 이빨이 맞아서 예술과 같이 맞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도 잘 쳐야 되는 거야. 그 엉터리 사기를 치면 한두 번 하다가 다 들통이 나는데 이거는 완벽한 사기는 사기가 아닌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보면 얘가 코사인이고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네. 왜냐하면 코사인과 사인은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되어야 하거든. 아, 그러면 이게 일종의 A와 B인데 얘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만들려면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면 억지로 얘네들의 제곱의 합으로 나누어주고 없던 걸로 나누어 줬으니까 앞에 그래? 그러면 캔슬 시켜야 되니까 앞에 곱해 줄게. 그러면 됐지? 이러면 얘가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로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코스 싱 해가지고 코사인 요거 더하기 델타.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델타가 그냥 사망해버리고 오른쪽에 코사인을 그대로 맞춰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찌꺼기 팩터가 있는데 이 찌꺼기 팩터의 곱이 A0가 되는 거야. 문제가 한 방에 풀려버린 거지. 찌꺼기 제곱의 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요게 이제 A 오메가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의 스퀘어 플러스 감마 오메가의 스퀘어 이퀄 A 제로이니까 A 오메가는 A 제로를 요걸로 나누어 준 거. A 제로를 요걸로 나누어 준 거. 그리고 답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라고 썼고 그리고 이 델타가 어떻게 얘가 코스 싱싱으로 델타를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려면 델타가 요거 나누기 스퀘어 루트 사인 델타가 요거 나누기 스퀘어 루트 그래서 코사인 델타와 사인 델타의 값도 완전히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의 답을 얻었어. 물론 제너럴 솔루션은 플러스
xh e to the 마이너스 감마 2분의 1 감마 t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그지 t가 무한 들어가면 날아가 버리니까 스테이트 솔루션은 요거로 완전히 구해진다. 그러면 사인은 뭔가 다를까?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로직으로 사인 오메가 t여야 되고 페이즈 시프트가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데 이번에는 코스 생생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더해서 이 델타를 날려보내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이번엔 사인을 넣었으니까 사인이 있고 한 번 미분한데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사인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됐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코스 생생이 아니라 얘가 코사인 델타고 얘가 사인 델타면 그러면 요거 코사인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하고 요 델타하고 해서 exact cancellation이 일어나가지고 오른쪽에 사인 오메가 t를 그대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코사인이 뭐가 다를까? 아까 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거지.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가 여기 써 있는 값하고 여기 써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인으로 문제를 풀건 코사인으로 문제를 풀건 델타는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익스포넨셜이면 어쩔래? 그래도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 자,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이분계와 어드계 미분한 거로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때려 넣으면 여기에 a 오메가로 풀아웃한 거 똑같고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대로 하되 마이너스 델타 페이즈 쉬프트 한 것도 똑같아. 자,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오메가 제로 여기에 i가 두 번 나와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미분하면 i 오메가가 나오기 때문에 감마에다가 i 오메가에서 플러스 i 오메가 감마. 그리고 요거는 똑같아. 요렇게 돼. 자, 이제는 아까보다 이 글씨의 개수가 작으니까 오가나이즈 하기가 훨씬 더 쉽네. 이제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i 오메가 t와 e의 i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가 인수분해니까 얘가 캔슬돼. 그러면 요건 뭐냐? a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i 감마 오메가에 곱하기 e to the i 마이너스 i 델타가 얼마? a 제로다. 오, 그러면 여기는 실수지. 여기는 복소수인데 여기도 실수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2의 마이너스 i 델타는 얘 속에 있는 페이즈가 얘를 exact cancel 할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i b라고 하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면 이것은 언제나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e to the i 델타로 표현할 수 있어. 단 여기서 델타는 a 오버 스퀘어 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코사인 사인 델타는 b 오버 스퀘어 루트 a 스퀘어 b 스퀘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렇게 되니까 아하 요놈이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e to the i 델타. 그래서 이 i 델타가 이 i 델타 캔슬 시켜버리면서 좌변 우변이 전부 다 실수가 된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a와 b라고 하는 것이 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아까 코사인 사인에서 만들었던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하고 완벽하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케이스일 때의 솔루션도 똑같은 쉐입이 된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익스포넨셜로 문제를 푼 다음에 여기에서 리얼 파트 e to the i 오메가 t 이것의 리얼 파트를 한 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i의 계수인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전부 다 한 방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때 이 페이즈
phase constant 델타를 구하는 법도 완벽하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앰플리튜드가 갑자기 뻥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앰플리튜드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A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A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죠. 여기에 인데 얘는 상수이니까 나는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분모가 제일 작아질 때 이 전체가 제일 커지겠지. 이것의 맥시멈 밸류를 찾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네를 탈 때 가장 높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답만 먼저 보여주면 그림으로 보여주면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찌그러들어. 그런데 오메가의 값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운데서 어디 뻥 터지는 데가 있고 각종 감마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에 이 꼭대기 점이 쫙 라인이 생기는데 이쪽 입장에서 주어진 감마에 대해서 오메가를 바꾸면 이렇게 꿀떡이는 이런 형식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3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바로 여기가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되는데 이 값이 정확하게 이 값이라는 게 아니라 오메가 오버 오메가 제로가 1 근처 어디엔가에서 피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자, 보면 요걸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로 넣으면 이게 작아지는데 여기에 오메가가 있고 여기에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오메가 제로를 넣는다고 미니멈을 찾았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산수를 잘 못한 거지. 그것을 이제 우린 그 답이 어디에서 맥시멈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전개를 했다가 completing the square는 이제 중학생도 할 줄 아는 거지. 근데 이 뜻이 완전 제곱이라는 뜻이야. completing the square.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오메가가 상수항에 나오지 않도록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 오메가가 오메가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메가 프라임은 under damped motion의 oscillating factor의 angular frequency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자, 이 값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자, 이게 상수니까 constant이니까 이 전체 값의 미니멈은 이 완전 제곱 항이 빵이 될 때일 것이고 빵이 되는 순간 이 값은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2분의 감마 스퀘어. 자, 요거하고 같지 않아요. 요것은 2분의 감마의 괄호 제곱의 스퀘어이고 그리고 여기선 2분의 감마 스퀘어만큼 찔끔 뺀 값에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된다.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앰플리튜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드라이빙 포스의 프리퀀시 오메가의 값을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한다. 자, 우리는 1학기 때는 운동에 대해서 근데 벨로시티보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2학기 때 가면 RLC 서킷 뭐 이런 문제를 또 동일한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current, charge Q를 재는 것보다 current I를 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게 current에 관련된 걸 하는데 charge Q는 mechanically X에 해당하고 current는 X의 time derivative. 왜냐하면 I는 Q의 time derivative이니까. 그러면 velocity의 입장에서의 resonance frequency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e to the I 오메가 t 하면 이게 X가 X0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velocity를 구하면 이것은 오메가가 하나 더 곱해지는 꼴이 나타난다. 그래서 A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X의 앰플리튜드인데 X의 앰플리튜드에 오메가를 곱한 것의 맥시멈 밸류를 찾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데 분자에 오메가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이때 이것에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것을 아니까 이럴 때에는 first order 오메가 derivative를 한 다음에 happen to be 어떤 오메가 R에서 이 값이 0인 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 0인 점은 이쪽 무한대하고
제로인데 두 가지인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부분이고 가운데 peak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 이 derivative가 0이 되는 first order derivative가 0이 되고 그때 maximum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때 이 식이 좀 더럽긴 한데 잘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분자가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은 전부 다 positive definite이기 때문에 이게 분자가 요게 빵일 때 이 first order derivative가 빵이 된다. 그 말은 exactly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될 때 그 오메가 제로가 바로 velocity amplitude의 resonance frequency에 해당하고 그것은 displacement에서의 resonance frequency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원 half 감마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보다 조금 크게 된다라고